잠시만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신다니. 일단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5번은 더 가져가도 됐었다. 왜냐, 리옹 오버까지 보고 생각을 했는데 리옹 승을 데려갔기 때문에 결국 뺐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가 이제 2대 3으로 질 줄 몰랐고 뭐 완전히 바르샤 유벤 그 맨시티는 한 경기에 다 묶었는데 걔네가 다 무승부가 나왔다.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건 에스턴 마인입니다. 에스턴 마인. 에스턴 마인만 해줬으면 한 조합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오늘 좀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땡초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확실히 오버 조합이 잘 맞았다. 딱 깔끔하게 오버 많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되는 오버를 다 뺀 거거든요. 승 보면서 오버 본 거. 그래서 퀸즈까지 원래는 4경기 다 오버 봤다가 퀸즈 M에서 빼고 브랜드포드 고어헤드 지로나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경기 봐서 뭐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빨리 분석을 하고 이게 2시 마감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보내드릴게요. 한 1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원래 1시간 전에 보내는 게 딱 국룰이긴 한데 저한텐 그게 조금 빡셀 수도 있다 해서 최대한 빨리 해보고 오늘 해축은 저녁쯤에 와서 할게요. 오늘 해축도 보니까 그 경기가 뭐지? 지금 쭉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늦거든요. 8시 15분 경기가 처음이라 8시 15분이라 8시 반 경기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피오렌티나하고 흐르닝은 그 경기.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분석을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순위에 따라 이제 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삿포로하고 가시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9위 뭐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간도스하고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입장이고 가시와도 물론 지금 득실이 마이너스 11이라서 이와타가 이긴다 하더라도 대승을 거두지 않는 한 승점이 같아지더라도 득실에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와타가 노릴 수 있는 건 니가타. 니가타가 그래도 득실 차이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와가 뭐 대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뭐 삿포로나 가시와나 둘 다 하위권 팀이라 득점은 삿포로가 좀 더 높긴 한데 실점이 많아서 득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이 홈에서 최근 3연패 중이고 가시와 상대로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삿포로 같은 경우에 지금 홈의 성적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원정보다는 좋긴 하지만 가시와도 홈이나 원정이나 패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삿포로의 이제 주전 키퍼가 이제 경고 누적 못 나오고 가시와는 또 수비수 브라질 선수 디에고 선수가 이제 퇴장으로 얘가 이제 그래도 거의 풀로 뛰었고 3골에 3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뭐 주전키퍼나 가시와의 수비 퇴장이나 뭐 거의 그래도 주전키퍼 빠진 게 좀 크긴 하죠. 그리고 삿포로가 지난번에 이제 5대1로 지면서 최근 전적을 보면은 막 연패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구간을 보면은 연패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지고 난 뒤에는 항상 비기거나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화가 최근에 이제 지난번 빗셀고베전 퇴장도 있었고 최근 5경기 승리 없고 그리고 득점력이 워낙 높지 않다 보니까 최근 언더가 많거든요. 이러면은 삿포로 입장에서는 뭐 홈이고 그리고 연패는 없었기 때문에 삿포로 프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삿포로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몇 개는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삿포로 프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가시마하고 마치다.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마 같은 경우 지금 5위인데 4위까지가 커트 라인이거든요. 아마 3위가 아침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4위가 아침 2였나?
그래서 1점 차입니다. 간바 오사카하고.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고, 마치다는 뭐 진다고 하더라도 득실에서 간바 오사카가 마치다를 뒤집기 어렵고, 마치다는 이기고 산푸이로가 만약에 뭐 지든 그러면은 이제 또 순위가 바뀌는 구조긴 합니다.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동기부여에 있다. 그리고 가시마가 최근에 6경기 무패, 3승 3무. 뭐 홈에서는 최근에 이긴 경기가 없긴 해요. 그리고 가시마의 성적을 보자면 여전히 홈에서 무패 중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9승 9무로 무패인데 무가 좀 많은 게 흠이다. 그래서 최근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원정 승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뭐 홈에서 안 지긴 했지만 승점으로 따지면 뭐 그래도 홈이 좋긴 하네, 무패라서.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원정에서 승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동기부여로 치면 마치다가 더 강할 수는 있긴 하도 뭐 자력으로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해서 어쨌든 최근에 마치다가 홈에서 가시마를 2번 다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득실로 보더라도 가시마가 이제 마치다보다 살짝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실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득점이 많아도. 그래서 가시마가 홈이 좋긴 한데 무가 너무 많은 게 살짝 걸립니다. 그리고 마치다도 지난번 도쿄랑 교토상가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고, 다만 원정의 마치다보다는 가시마가 훨씬 좋긴 해요. 근데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0대0 무득이었기 때문에 뭐 6경기 무패, 뭐 홈에서 무패 다 좋긴 한데 마치다가 과연 원정에서 쉽게 질까? 이게 살짝 고민이네. 그래도 가시마 프렘 받았기 때문에 가시마 프렘 봅니다. 이거 만약에 가시마가 정배 받았다면은 좀 빡셌다. 왜냐? 쉽게 승을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마는 이제 카브리치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마치다는 완전 결장이 따로 없긴 합니다.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만 있지. 그래서 이것도 가시마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를 아예 건너뛸 수 없어요. 가시마 입장. 그 다음 우라와하고 니가타. 자, 여기 보면은 뭐 우라와가 니가타 상대로 최근에 거의 진 적이 없어요. 한 10몇 년 동안 7승 3무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최근 경기로 보면은 20년도 이후 보더라도 2승 1무, 홈원정 다 합쳐서. 그래서 우라와가 상성은 좋은데 일단 두 팀의 이제 그 성적을 보면 우라와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근데 니가타는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17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대패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라와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일단 티아고, 뭐 오쿠보, 그리고 이 오쿠보랑 유스케는 장기 부상이라서 사실 티아고가 지금 명단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수비 쪽에도 명단 제외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뭐 부상과 명단 제외 포함하면은 이 공격력이 좀 골이 많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니가타 입장에서는 완전 결장은 없고 몇 명 부상 의심 정도일 뿐인데, 우라와가 어쨌든 최근 홈에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성적이 좋다. 뭐 가시와 산푸이로 가와사키 상대로 안 졌기 때문에. 지난번 후쿠오카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근데 니가타는 어쨌든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 요코마리, 뭐 가시와전도 비겼고 해서 얘네도 최근 뭐 득점력이 좋은 건 아닌데 실점도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뭐 우라와 근데 동기부여로 보면은 뭐 니가타 프랭 가면 좋긴 하지만 뭐 동기부여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단 제외된 게 좀 크다고 봐요. 티아고가 좀 빠진 것도 있고, 물론 미드필더 쪽에서 골을 뭐 많이 넣어줄 수도 있다 보는데 이게 좀 애매하네. 이게 무승부가 딱 좋은 그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성에서 너무 이제 안 되니까 컵 대회 빼고 좀 보겠습니다. 니가타가 최근 리그 4경기 무승. 요코마리랑 가시와를 비겼단 말이죠. 근데 가시와가 홈 성적이 우라와보다 좋지 않아. 우라와가 홈에서 8승 3무 6패. 니가타가 6승 5무 7패. 이거는 우라와 승무로 보되 각이 좀 빡세다. 요거는. 그러니까 무가 걸리는 거는
공격 쪽에 일단은 뭐 그래도 많은 골을 담당하고 있던 티아고를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게 좀 크다고 봅니다. 니가타가 뭐 그렇다고 뭐 부상이 딱히 맞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승무로 보지만. 그렇게 보고 자, FC 도쿄하고 세레소. 여기 뭐 동기부여 있나 생각이 듭니다. FC 도쿄 같은 경우에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수비에. 그리고 세레소는 딱히 결장이 없고. 근데 세레소는 아시겠지만 공격력이 좀 많이 비중이 커요. 레오세아라 위주로 골을 넣기 때문에 최근에 패가 많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승률이 좋긴 한데 지난번 가시마전 졌고 FC 도쿄는 이와타전에 퇴장이 있었고 최근 4연패. 얘네도 한때 한 4승 1무로 성적이 좋았거든요. 요코마리, 우라와, 뭐 나고야, 뭐 비셀고베 원정에서 잡기도 했는데 최근에 살짝 좀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세레소의 흐름이라 도쿄가 4연패까지 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홈인데. 예. 홈에서 6승 6무 6패거든요. 세레소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요거는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좋다. 무승부는 따로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묻찍고 넘어가자. 그리고 도쿄가 세레소 상대로 홈에서 뭐 조금 좋긴 한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마지막 경기를 비겼고 살짝 밀리는 정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와사키 대 후쿠오카. 자, 여기도 순위가 비슷하죠. 가와사키하고 후쿠오카도 보면은 가와사키는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순위가 딱 1점 차인데 가와사키가 득점력이 그 제일 높거든요. 산포이로 다음이구나. 이 중위권에서 보더라도 요코마리 정도 빼면은 득점 차가 좀 많이 나요. 다른 팀들하고. 근데 실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득실이 플러스고 이 가와사키의 홈 성적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가 뭐 홈보다 원정에서 패배가 적긴 한데 가와사키가 딱히 결장이 없는 반면에 후쿠오카는 뭐 수비랑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고 뭐 부상도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명단 제외 부상까지 합치면은 이거는 가와사키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성에서도 후쿠오카 상대로 최근 홈에서 뭐 20년도 전은 빼더라도 20년도 이후에만 보더라도 4연승 중.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일정입니다. 일정. 가와사키는 아챔을 같이 뛰다 보니까 아챔 최근 산둥 상대로 4대 0으로 이겼죠. 그래서 3연승. 초반에 이제 광주랑 상하이 선화한테 지면서 이제 살짝 페이스가 안 좋았는데 최근 3연승이고 리그에서도 도쿄베르디 5대 4로 이겼고 최근 3경기 무패긴 하지만 아챔보다는 리그 성적이 안 좋긴 해요. 최근에 오랜만에 도쿄베르디 원정에서 이긴 거라 그게 사실 리그컵 포함하면 7경기 만에 이긴 거라서 아챔을 그나마 홈에서 치렀다는 게 원정까지 갔다 왔으면 좀 빡세죠. 가와사키 가기가. 그리고 후쿠오카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라와도 잡긴 했는데 최근에 패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원정에서 세레소전 지긴 했지만 최근 6경기 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원정에서 그래서 패배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 4경기 연속 무득점. 그러니까 골을 안 먹혀서 0대 0으로 비긴 경기가 3경기지 가와사키 최근 득점력 보면은 골 때려 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와사키 승 봅니다. 승. 언오버는 건너뛸게요. 왜냐 후쿠오카의 득점력 때문에 오버 가기가 쉽지 않다. 가와사키가 뭐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가와사키 승 보고 그 다음 요코마리하고 나고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코마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뭐 상성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홈에서도 뭐 거의 반반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 뭐 동기부여가 크게 없습니다. 나고야도 마찬가지고 득실은 요코마리가 살짝 더 앞서는 상황이고 나고야가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이 조금 더 안 좋긴 하거든요. 요코마리는 오히려 홈보다 원정이 더 살짝 승점이 높고
해서 요코마리도 뭐 크게 결장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안데르손이 거의 몰빵으로 넣고 있다 보니까 골을 음.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도 오히려 호주 키퍼가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도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코마리 지난번 센트럴 원정에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까 저 가와사키하고는 다른 게 얘네는 원정을 갔다 왔거든요. 하루 일정이 더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이 나고야보다 안 좋다. 근데 이제 나고야가 어쨌든 최근에 두 경기 득점 없이 이제 비기거나 졌기 때문에 예, 나고야가 제가 볼 땐 패턴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최근에 6경기 승리가 없긴 하지만 가끔씩 원정에서 이길 때가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 빗셀고베 3대 3이라든가 해서 흐름은 요코마리긴 합니다. 요코마리가 지금 몇 경기 무패야 이게 한 지금 연승은 6연승이고 무승부까지 포함하면은 11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홈에서도 이제 5경기 3연속 무승부 이후에 연승 중이고 그래서 최근 득점이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뭐 2골, 4골, 뭐 5골 막 이렇게 넣기 때문에 아챔을 빼더라도 원정에서 주빌로 이어타 4대 3, 쇼난 3대 2, 뭐 사간도스 2대 1.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최근에 리그에서 홈 승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컵대회 포함하더라도 리그로 치면은 이긴 지 좀 됐을 거고 컵대회도 그러니까 아챔에서는 부리람하고 포항 상대로 이겼는데 최근 리그 승리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경기고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다 봐야죠. 아챔도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더 이상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뭐 나고야도 최근에 성적이 안 좋고 원정을 갔다 오긴 했지만 시간이 한 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요코마리 승 봅니다. 요코마리 홈이라서 자 그다음 교토상가하고 도쿄베르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크게 달라질 게 있나 생각이 듭니다. 뭐 도쿄베르디 이겨도 뭐 교토상가도 마찬가지고 뭐 홈의 교토상가는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도쿄베르디는 홈이나 원정이라 패배가 적기 때문에 일단 교토 한국 키퍼 구성윤 선수가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공격 쪽에 하파엘 경고 누적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경기는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도쿄베르디도 공격에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 한 명이 명단이 제외됐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교토가 주전 기파랑 경고 누적이랑 포함하면 조금 더 손해죠. 그리고 도쿄베르디 상대로 거의 반반이다.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교토가 한때 뭐 5연승, 뭐 6경기 무패 잘 나가다가 요즘은 그때만큼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다만 얘네도 연패를 잘 안 합니다. 최근에 가시마랑 가와사키하고 비겼는데 어쨌든 마치다전 진 게 최근 패배고 컵대회 제외하고 리그만 보면은 막 이 홈 성적이 꼴찌인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최근에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도쿄베르디는 지난번 가와사키전 4득점 했지만 5실점해서 지긴 했는데 얘네도 최근에 패배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빗셀고베랑도 비겼고 특히 원정에서는 지금 5경기 무패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홈 원정 패배가 적은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묻찍고 말겠다 요거. 요것도 이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 보고 넘어갑시다. 자 간바오사카하고 산푸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바오사카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죠. 산푸이로도. 간바오사카는 가시마한테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고 비겨도 가시마가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5위 4위한테는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면 뭐 마치다하고 승점이 같아지는데 사실 득실에서 쫓아가기 어렵고 산푸이로가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죠. 빗셀고베하고 승점이 1점 차라서 오늘 만약에 빗셀고베가 홈에서 쇼난하고 비긴다. 자력 우승은 힘듭니다. 산푸이로가 이겨도 빗셀고베가 이기면 빗셀고베가 우승이니까. 근데 산푸이로가 이기고 빗셀고베가 못 이겼을 경우 산푸이로가 1위로 갑니다. 그래서 둘 다 동기부여가 있다.
어쨌든 간바 오사카가 홈에서 산프이로 상대로는 반반을 합니다. 반반. 반반인데 일단 간바 오사카가 홈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10승 4무 4패. 근데 산프이로도 원정에서 7승 8무 3패로 잘 안 져요, 둘 다. 둘 다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강한데 일단 간바 오사카 이제 공격의 우사미, 햄스트링 부상 회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비에이라는 여전히 장기 부상 중이라 오히려 산프이로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간바 오사카가 어쨌든 최근에 컵 대회를 제외하면은 리그에서는 5경기 무패거든요.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근데 막 시원하게 이겼던 경기가 없어요. 다 한 골 차고 아니면 뭐 무도 많거나. 근데 이제 산프이로 입장에서는 아챔2를 병행하다 보니까 아챔2 성적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스턴전도 아마 주전들을 뺐나? 안 갔던 이유가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 신경 써야지 저거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도 4대1로 이겼더라고요. 홈에서. 그래서 산프이로는 원래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중간에 이제 3연패만 없었다면. 왜냐면 쇼난한테도 역전 당하고 홈에서 교토상가한테 지고 우라한테 3대0으로 지면서 3경기 동안 단 1점도 못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삿포로전 이기면서 이제 불씨를 살렸는데 이게 간바 오사카도 홈에서 쉽지 않고 이게 아무리 산프이로가 좋아 보여도 저는 요거 산프이로 승을 섣불리 못 가겠어요. 최근에 뭐 5대1로 이긴 건 알겠지만 원정이고 간바 오사카도 걸려있는 게 있다 보니까 요것도 무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승부. 무를 노려볼 만하다. 어차피 뭐 자력 우승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자력 우승이 힘들다. 빗셀고베가 이기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산프이로가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득점으로 보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득점이 가장 높으니까. 근데 실점이 간바 오사카가 더 적고 홈에 간바 오사카기 때문에 산프이로가 홈이 아니라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빗셀고베하고 쇼난인데 자 빗셀고베 이기면 자력 우승입니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결장이 크게 없어요. 빗셀고베가. 그리고 빗셀고베가 아마 지난번 포항전에 다 뺐을 거예요. 뭐 요시노리 유야 그리고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서도 주전 선수들을 다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언제부터 뺐냐면 그때 센트럴전도 다 빼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그 우승에 대한 또 그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지난번 가시화전 비김으로써 빌미를 제공해줬죠. 이제 산프이로한테. 그때도 겨우 비긴 거라서 사실 승점 1점 못 땄으면은 진짜 같아졌죠 승점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홈이고 최근에 빗셀고베가 졌던 경기는 홈에서 FC 도쿄전밖에 없습니다. 뭐 아침 빼고.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비기고 있긴 한데 원정 경기였고 쇼난이 뭐 동기부여가 있느냐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공격의 루키안을 또 명단에서 제외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그 송범근 기포도 명단에서 제외를 했고 그리고 뭐 부상 의심되는 몇 명의 선수들 해서 빗셀고베가 홈에서 뭐 원정보다 성적이 좋은 건 아닌데 쇼난이 의외로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거든요. 그게 조금 걸리면 걸릴 또리이긴 한데 왜냐면 쇼난이 최근에 그 원정 연승 포함해서 4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쿄나 베르디 원정에서 2대0 그리고 홈에서는 또 산프이로를 잡아냈던 쇼난이기 때문에 지난번 요코하마전도 1대0으로 이기다 3대2로 졌지 최근에 6경기 중에 딱 한 번 졌습니다. 원정에서도 득점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빗셀고베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승을 생각하면 빗셀고베 승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빗셀고베 승은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빗셀고베가 이 홈에서 성적이 괜찮다 하더라도 원정의 쇼난도 비벼볼만 하기 때문에 빗셀고베 승은 조금 빡세 보이지 않나 배당 대비 이길 확률이 높아도 막 땡기진 않습니다. 왜냐 쇼난의 기세가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차라리 요거 오버 갈 거 아니면 건너뛰
뛰라. 요거는 오버 갈까 아니면 건너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그리고 이제 쇼난 상대로 성적이 좋긴 해요. 최근 3연승 중이라. 근데 저는 배당 대비 별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쇼난이 완전히 원정에서 뭐 못한다 하면은 승 마인 받겠죠. 근데 마인까지 보긴 좀 힘들고. 그래서 이 간바오사카 빗셀고베의 경기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J리그 마지막 경기 사간도스하고 주빌로 이어탄데 사실 이거는 뭐 분석이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간도스는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해요. 뭐 결장,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 이와타는 미드필더에 브라질 선수 한 명 명단을 제외했고 뭐 둘 다 큰 상황은 없는데 일단 사간도스가 이기고 삿포로가 지는 경우 순위가 꼴찌가 바뀌긴 합니다. 그 동기부여 말고는 없고 이와타는 있죠. 일단 이겨야 되는데 이기더라도 득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고 니가타가 이제 대패를 하길 바라야 되는데 일단 우라와 원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타가 이제 대승을 거뒀을 경우 그리고 최근에 도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사간도스가 하필 또 엄청나게 이제 승리가 없다가 또 최근에 또 살짝 잘해요 또. 마치다도 홈에서 잡고 나고야 원정에서 3대0으로 잡고 지난번 나고야 원정 승리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잡았기 때문에 흐름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간도스에 그 브라질 선수 마르셀로 이 선수가 부상으로 좀 많이 못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지금은 결장 표시가 없어가지고 아마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 이와타 승 가기도 좀 빡세다. 요거는 사간도스가 이기든 뭐 이와타가 이기든 최근에 둘 다 오버 페이스기 때문에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전북 멜버른 센트럴 하고 오늘은 한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낮 경기 2시 마감이기 때문에 한 1시 10분에서 늦어도 20분까지는 조합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해축은 저녁쯤에 가는 걸로. 왜냐면 원래 어제 낮 경기도 안 갔고 오늘도 낮 경기를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일단 멜버른 호축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전북은 뭐 오히려 얘기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어서 일단 호축을 먼저 보자면 멜버른 빅토리가 최근에 퍼스글로리 상대로 성적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홈에서도 조금 더 괜찮고. 근데 아시겠지만 호주는 지금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4승 1무 1패 2무 4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퍼스글로리라서 상당히 좀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멜버른 빅토리가 홈에서 이제 무패기 때문에 2승 무패. 그리고 결장이 막 크게 없습니다. 원래 이제 벨루필라이 선수 한 명만. 근데 비중이 없진 않아요. 이 선수가 여기서 비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좀 평균 시간도 많고 그래서 결장으로 본다면 만약에 못 나오면은 이번에도 못 나오면 그래도 멜버른이 좀 손해인데 지난번 어쨌든 웨스턴 유나이티드 3대1로 이겼고 어쨌든 홈에서도 득점이 다 있었기 때문에 무득점 경기는 원정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퍼스글로리 애들레이 상대로 비기긴 했어요 지난번에. 애들레이가 순위가 높거든요. 애들레이 4승 2무입니다. 그런 애들레이 상대로 선제골도 넣었고 그리고 퍼스글로리에는 또 이제 우리가 아는 아담 타가트도 있고 그때도 골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골이나 넣었네. 그래서 애들레이전도 사실 점유율이나 슈팅은 밀렸지만 유슈팅이 더 많았기 때문에 퍼스글로리 요거 멜버른 빅토리 저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가면 안 됩니다. 저거 마인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3.5 기준으로 퍼스글로리의 최근 실점률 예전에 메가서한테 6실점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 갈까 아니면 패스하세요. 근데 오버를 적지 않는 이유는 뭐냐? 좋아 보이는 오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얘네는 2.5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이 높은데 3.5는 좀 애매해요. 만에 하나 퍼스글로리가 한 골 정도 넣어줘야
그나마 가능한 거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센트럴하고 시드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럴하고 시드니 보면은 센트럴이 지금 뭐 미드필드에 부상도 있고, 공격에도 이제 에드문드손 부상 의심, 두아르테도 뭐 여전히 못 나오는 것 같고, 시드니는 딱히 결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성은 홈에서 센트럴하고 반반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순위를 보면은 시드니가 더 높긴 합니다. 득실도 더 좋고. 다만 센트럴이 득점이 적긴 하지만 실점이 적다는 점. 그리고 홈에서 2무 1패로 승리 아직 없긴 한데, 원정의 시드니도 막 원정 성적 2승 1패로 경기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센트럴이 또 아챔을 병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챔 일정이 없는 없진 않구나. 시드니도 아챔 2가 있네. 아챔 엘리트가 아니고. 그러면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센트럴이 아침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이 더 빨랐고, 시드니는 지난번 카야전까지 하면은 사실 최근에 리그 경기는 없었는데 아챔을 일정을 2경기를 치렀거든요. 아챔 성적이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얘네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4승 2패면 한 2위 정도 하지 않았나? 1위 아니면 2위 같은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은 지난번 웨스턴 시드니 상대로 4득점, 브리즈번 원정에서도 3득점, 웨스턴 시드니 원정에서도 2득점 했기 때문에 센트럴이 뭐 아챔에서는 최근 연패를 하고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만 리그에서는 뉴캐슬 제츠 상대로 처음 이겼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2.5라서 요거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요 경기 하고 방종하고 나서 좀 마무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전북하고 이랜드인데 사실 지난번 전북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근데도 아직 몰라요. 경기는 항상 이제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라서 일단 전북이 크게 결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몇 명 부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이랜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단 말이죠. 이러면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 어쨌든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정에서도 점유율도 살짝 더 높았고 슈팅도 더 많았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무왕통 원정에서도 주전들을 거의 다 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 전북이 최근 이랜드가 보면은 전남전도 홈에서 2대0으로 지다 비겼기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북 승을 보면서 오버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전북은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급하거든요. 이랜드 입장에선. 물론 비기다가 이제 한 골만 넣으면 연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배당이 적어도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만에 하나 이랜드가 또 이기게 된다면은 뭐 1대0으로 이길 것 같진 않고 뭐 2대1 스코어가 나온다면 이게 또 연장으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북 홈이라 이게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전북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배당 대비 막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빨리 이제 조합을 해서 한 1시 20분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해축은 저녁에 오는 걸로. 저녁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8시 15분 30분 경기 건너뛰면은 한 8시쯤에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때 올 때쯤이면 아마 조합이나 이런 걸 다 마무리해서 오겠죠. 어제처럼.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랑
감사드리고 저 어제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방종하고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